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유럽연합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며 모든 국가로부터 적자를 보고 있는 현 상황을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재차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소비 절벽의 패션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애슬레저 분야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가 늘면서 일상복과 운동복의 경계를 허무는 애슬레저 룩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 대수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전기차 캐즘에 대응해 생산량을 늘리는 등 전략을 유연하게 수정해 3년 만에 판매량 더블링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건설 경기 부진과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가 겹치면서 소비가 21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확대한다면 수출마저 흔들릴 수 있어 추가 경정 예산을 최대한 빨리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인사색 주식 고수들의 매매 비결이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포맨 진행의 우예진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코스피 2%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본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자동차 2차 전지 등 캐나다, 멕시코와의 밸류체인 영향을 받는 업종들의 약세가 두드러졌고 반도체의 경우 딥시크 사태 여파까지 더해지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연일 흔들리고 있는 우리 증시이지만 이런 와중에도 오르는 테마와 종목은 있기 마련이죠. 월요일인 오늘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흐름 예측해보고요. 앞으로 오를 만한 종목들까지 함께 공략해보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랜만에 만나 뵙는 것 같은데. 네, 2주 만이네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먼저 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명절 잘 쉬셨습니까? 네, 2월 달 또 월요일 장이 참 변동성이 큰 것 같습니다. 2월 첫째 주 또 첫 거래 일에 또 다시 한번 또 세게 한 대 얻어 맞으면서 시장이 시작을 합니다. 올해 좀 연초 기대감이죠. 우리가 뭐 위너 11 축구에 비례해서 종목들을 선정을 하기 때문에 또 한번 여기서 잠깐 비유를 해드리면 그렇습니다. 3대 0 정도로 지고 있었던 증시가 국내 증시 1월 달에 한 점 쫓아갔죠, 그죠? 3대 1로 이제 그래도 좀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좀 쫓아가나 했더니 골 넣은 지 한 5분 만에 바로 또 골을 먹으면서 4대 1로 또 벌어지는 이러한 약간의 좀 허무한 출발이 지금 오늘이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올해 또 여러 가지 전국적인 변화와 함께 작년도 지금 국내 증시는 잃을 게 없죠, 그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늘도 뭐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닙니다, 그죠?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작년보다는 그래도 올해 증시가 할만하겠다라는 생각 오늘 저도 뭐 시장 하락을 보면서 좀 느꼈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종목들 또 피할 수 있는 건 피하고 또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들은 쌓아가면서 2월달 증시 또 첫 단추 제가 잘 끼워드릴 테니까요. 오늘 1시간도 또 우리 위너 11 종목들과 함께 또 좋은 계획들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월요일인 오늘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매주 월요일은 주식포맨 위너 11으로 꾸미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의 시선에 포착된 종목들이 매주 어떤 종목이 선발되고 빠지는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국내 시장 리그 컨디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트럼프 1기 때와는 정말 상반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1기 때 중국에 집중적으로 관세를 부과했다면 2기 때는 뭐 경쟁국이고 동맹국이고 가리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영향으로 우리 시장 오늘도 새파랗게 물들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 줄 평해 주신다면요. 네, 상승은 잘 못 따라가는데 하락은 또 기가 막히게 먼저 가 있죠. 네. 좀 그러한 말 그대로 좀 허무한 연초 2월달 출발이었는데요. 환율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은 반대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뭐 이것 때문에 올라가고 저것 때문에 빠지진 않지만 그래도 1월달 좀 환율이 쓱 좀 내려가면서 국내 증시도 이제 바닥에서 바텀업을 좀 했는데, 네, 바로 V자로 환율이 또 치고 올라가고 외국인들 매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아, 또 작년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런 생각이 오늘 증시에 또다시 패닉셀을 일으키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글쎄요, 뭐 이유는 이겁니다. 뭐 우리 앵커님 방금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뭐 계속 뭐 눈만 뜨면 이 얘기를 오늘 들으셨겠습니다만 장 초반부터 이상했죠, 그죠? 새벽에 이제 나스닥 선물 개장하면서부터 나스닥 선물이 2.8%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내 증시도 개장 앞두다가 동시효과 8시 40분부터 일단은 분위기 심상치 않죠. 그대로 추락을 꼬라박았습니다. 일단은 캐나다, 멕시코 상품 25%, 중국은 한 60%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일단은 낮았습니다. 10% 추가 관세 적용을 했고요. 뭐 이유는 불법 이민자, 마약 뭐 이렇게 뭐 갖다 붙였습니다만 글쎄요, 과세는 강력한 협상 카드다. 뭐 이런 부수적인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트럼프의 속내는 말 그대로 부동산 사업가죠, 그죠? 국가 자체도 안보를 도구로 써서 이 협상용 카드를 관세로 이미 예상을 우리가 했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일단 오늘 하락을 약간 조금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 트럼프가 안 할 줄 알았나요? 트럼프 다 할 줄 알았잖아요, 그죠? 예상하지 못했었던 악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빠졌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악재가 돌발 악재가 있어요. 그래서 돌발 악재가 예상하지 못했어요. 블랙스완이죠, 그죠? 근데 검은 백조가 등장을 하면서 자기 꽝 두들겨 맞은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고 좀 쉽지 않았나? 미국 증시가 나스닥 지수도 그렇고 계속 돌파가 좀 힘든 국면, 또 특히나 엔비디아의 변동성 확대가 미국 증시 참여자들의 피로도를 굉장히 높였고요, 그죠? 대장주가 빠지면 뭐 이등주 갈 수 있나요? 미국 증시 흔들리니까 도미노로 아시아 증시까지 하락이 좀 나왔던 게 아니었나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근거를 좀 들어드릴게요. 일단은 트럼프는 그렇게 할 줄 알았고요, 이미. 그리고 이 기존 트럼프는 처음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 한 박자 쉬고 이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과거에 이때 정말 피곤했습니다. 아침마다 봐야 되는 게 뭐예요? 트럼프 트위터를 봐야 됐어요. 트럼프 트위터에 또 무슨 얘기를 써놨는지 또 뭐 중국 어쩌고 저쩌고 막 계속 트윗질을 했거든요. 주식하는 전문가들 그때 매일 아침에 눈 뜨고 하는 일이 트럼프 트윗에서 뭐 썼나 이거 보는 일이었어요. 돌아가기 싫은데 어찌 됐든 간에 그때 당시에 이런 일들이 쭉 있었습니다. 트럼프 2018년도 1월 달에 이제 무역법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비를 걸기 시작을 했죠. 그죠? 그리고 나서부터 흐름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습니다. 한번 빠지면 8%가 빠졌어요. 8%가 빠졌고 그 뒤에도 증시의 변동성을 좀 보면 그러니까 끊임없이 변동성을 확대했었던 우리의 트라우마가 있단 말입니다. 자, 세이프가드 발동. 뭐야? 이거 처음에 놀랐죠, 그죠? 8%가 빠졌습니다. 2018년 1월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반등을 줬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흐름이냐면 뭐가 나와. 그럼 일단은 빠졌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올라와요. 마치 공을 이 부력에 물로 넣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람이 빵빵한 공기가 차 있는 공은 손을 놓으면 다시 뿅 올라오죠. 이런 흐름이 계속 나타나요. 또 뭐라고 무역법 세이프 2, 3이 발동하면 또 빠져요. 7%. 또 올라와요. 그러다가 뭐 이제 본격적으로 뭐 25% 관세 부과하면 또 빠져요. 또 빠져요. 이런 식으로 뭐 계속 한 1년 반 가까이를 이렇게 이슈가 발생되면 일단 또 겁먹고 다시 올라왔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퐁당퐁당지를 한 2년 가까이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때 어떻게 얼마나 피곤했는지. 지금은 저도 많이 까먹었지만 생각해보니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중가세 10% 20% 인상하면서 일단 어느 정도 노이즈가 완화가 됐습니다. 자, 요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자, 이렇게 2년 동안 피곤했었던 트럼프의 이 관세 노이즈가 우리의 이 트라우마를 또 미국 증시 참여자들의 피로감을 높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S&P 기준인데요. 2년 동안 이렇게만 한 번 빠지면 8% 5%씩 빠졌습니다. 국내장은 뭐 한 번 빠지면 4%는 금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2년 동안 미국 증시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적으로 퐁당퐁당퐁당은 했지만 빠졌나요? 아니요. 2년 동안 S&P 20% 올라왔습니다. 그죠? 20% 올랐어요. 그죠? 특히나 지금은
굉장히 안 좋은 시나리오는 그거죠. 트럼프 이게 계속 악순환, 주식은 항상 악순환을 조심해야 되고 선순환일 때가 제일 좋죠. 이제 이걸 시작으로 전 세계 국가들한테 다 그냥 막 관세를 때리고 전 세계는 가만히 있어요. 멕시코도 뭐 캐나다도 보복 관세 하잖아요. 얘 치고 받고 막 난리가 난타전이 이걸 트럼프가 바랄까요? 아까도 말했잖아. 협상용이라고요. 그죠? 일단은 트럼프가 이 정책도 그렇지만 언질도 그렇죠. 일단은 막 10개를 막 던져요. 이 말 저 말 막 막말하죠. 그죠? 그리고 보고 한 10개 중에 호응이 제일 좋은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말했지.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번 악재 자체는 트럼프 이기기도 하고 트럼프의 성격을 우리 전 세계 증시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트럼프가 작년에 미국 증시가 많이 올라서 뭐 허니문 랠리까지는 좀 기대하기 힘들겠지만 미 증시가 뭐 추가적으로 뭐 폭락을 하거나 거대한 물줄기에서 뭐 AI 버블이 터지거나 이러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무역 분쟁은 이것 때문에 빠지는 말 그대로 이 블랙스완은 아니다. 우리가 충분히 예견했고 거기에 따라서 오히려 저는 생각보다 좀 덜하네. 저는 이렇게 아마 뉴스를 많이 보시게 될 거라고 올해 트럼프 정책을 관세 전쟁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가지 또 우리나라의 투자자들한테 좀 이 전 세계 투자자들한테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새로운 이건 이제 돌발이잖아요. 트럼프는 돌발은 아닌데 이건 돌발. 이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딥시크가 등장을 했죠. 그죠? 그래서 뭐 많이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뭐야? 얘 만드는 거 예를 들어서 얘가 100달러에 만들었다고 하는데 얘는 한 5달러에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 경시대회 문제 뭐 이런 문제들 엔지니어링 문제 해결, 프로그래밍 대회, 언어 이런 거에 비해서 정말 백중지세예요. 안 밀려요. 그죠? 그러면 뭐야? 이때까지 헛발질한 거야? 미국이? 뭐 여기에 따라서는 각계의 전문가들마다 의견은 다 틀리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저는 이거를 통해서 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뭐다. 우리 그러면 우리한테는 좋다 나쁘다. 우리한테는 좋다. 왜요? 왜 좋을까요? 우리한테. 우리는 이 오픈 AI, 그러니까 이 얘네 샘 올트먼이 이끄는 이 챗GPT에 우리는 참여자가 아니죠. 우리는 끼케야 HBM 정도 납품하는 수준. 너무 격차가 벌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정말 자기네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이 AI를 미국 빅테크 기업이 막대한 투자로 말 그대로 돈을 막 때려 박으면서 자기들만의 견고한 성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중국이 그 성에 균열을 낸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딥시크는 오픈소스를 오픈해 버렸어요. 우리 이거 이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냐면 예전에 우리가 스마트폰이 등장을 할 때 애플이 OIS라고 자기만의 이 플랫폼을 가지고 공개를 안 했어요. 근데 뭐였어요? 구글이 안드로이드라는 오픈소스를 공개하면서 이 시장이 정말 폭발적으로 커져 있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큰 수혜를 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 입었었죠. 그죠? 우리나라가 잘 아는 모바일 앱 뭐 게임 이런 걸로 그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어차피 우리는 이대로 가면 우리는 숟가락 못 얹어요. 우리는 그냥 이 옆에서 그냥 침만 질질 내가 어떻게 하는 단계였는데 이렇게 일단은 균열이 나면 일단은 뭐 오늘 카카오도 주가 급등을 했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우리나라 하드웨어 외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의 기회가 많이 열릴 수 있다. 오히려 저는 좋지 않을까. 뭐 HBM 뭐 저가 뭐 조금 더 팔고 결과적으로 보면 뭐 이게 다 많이 만들 거 아닙니까? 이런 논리가 아니라 하드웨어 말고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일단 하이닉스 HBM 쪽을 필두로 해서 반도체주가 꽈당 지금 2연타를 맞았는데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일단 이번 주 관세에 관련해서 이번 주 뭐 일정들 2월달 일정은 크게 세 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월 7일 날, 12일 날, 그리고 27일 날 일단은 고용, 그죠? 그리고 물가, 그리고 엔비디아 이 세 개만 기억하세요.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크니까 이 뉴스의 주가가 굉장히 크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죠? 변동성이 좀 작은 구간에서는
뭐 크게 막 그죠? 호재도 악재도 호재도 그러니까 시장이 강세장은 뭐예요? 다른 거 없다 그랬죠? 호재에 민감하고 악재에 둔감하면 강세장. 약세장은 반대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왔을 때 제가 이 내용은 우리 이 커뮤니티 방에 들어오시면 이 내용 그대로 또 올려드릴 테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고 여기에 따라서 예상치가 있잖아요. 실업률 한 4.2% 예상하고 그리고 CPI 코어 3.2 정도 예상하고 이 정도로 보는데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서 2월달 이벤트 일정들 잘 챙겨 보시고요. 이번 주 일단은 짧게 끊어보면 실적 발표 팔란티어 있습니다. 내일 월요일 건 안 갖고 오늘은 별로 중요한 게 없어서 팔란티어 실적 발표 있고요. AI 중요하지요, 그죠? 서학 개미들 사랑하는 종목 팔란티어 화요일날 변동성 잘 보시고요. 그리고 수요일날 알파벳 실적 있습니다. 이번 주는 그러면 굉장히 조금 민감한 부분 일단 맞고 시작을 했지만 팔란티어도 있고 알파벳도 있고요. 국내에서는 목요일날 조선주 지금 들어가야 되나 지금 아니면 지금 뭐 일단은 매도해야 되나 현대중공업 실적 발표 있으면 대장 주잖아요, 그죠? 목요일이에요. 요새는 실적 나오면 주가가 어떻게 돼? 일단은 올라가 있는 주식들은 셀온적인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도 실적 나오면 일단은 때리고 보잖아요. 우리는 셀온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미국은 좋으면 좋은 대로 올라가고 나쁘면 나쁜 대로 빠지는데 우리는 일단 다시 가더라도 실적 나오면 일단 때리고 본다. 그러면 목요일날 어떻게 돼요? 현대중공업 실적 나오는 날 일단 다시 사더라도 조선주는 한 수요일쯤 매도하고 다시 보는 게 주 후반에 좋겠죠, 그죠? 그래서 세론이 되는지 제 말대로 되는지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요. 금요일 날은 아마존 실적 발표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팔란티어 계속 있는 거죠. 화요일 날부터 구글, 아마존까지 그러니까 변동성이 이번 주 상당히 좀 월요일부터 일단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한 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2월 달은 FOMC가 없습니다. 그죠? FOMC는 없으니까 무엇보다 이제 시장 이제 두 가지만 집중하면 되겠죠. 트럼프 관세 노이즈는 지금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트럼프 관세가 있고 하나는 이제 이 반도체에서 이 딥시크와 관련한 이 이슈가 있는데 누구나 다 지금 그래요. 트럼프 딥시크는 이제 좀 사그라들 거야. 트럼프 관세가 이게 어떻게 될지 중요할 거야. 저는 오히려 반대. 트럼프 관세는 오늘 한 방 맞은 걸로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시장의 화두는 계속 이 딥시크가 어떻게 생태계를 변화시키는지 다 니네 거야? 다 M7 거야? 아니야. 이제 수평적 이 시장의 뭐라 그럴까요? 이 키높이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도 뭐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또 하드웨어적인 측면보다는 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의 이러한 좀 변화들, 즉 HBM 관련한 장비 종목보다는 일단 이렇게 네이버, 카카오 진영들 아니면 뭐 폴라리스 그룹들 뭐 이런 식으로 뭐 종목은 제가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지만 이렇게 소프트웨어에 조금 바톤이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시황을 정리해드릴 테니까 오늘 굉장히 좀 힘드셨겠습니다만 2월달 또 특히나 출발하는 날 한 대 맞고 더 세게 맞고 출발해서 약간 좀 힘이 저도 많이 빠졌는데요. 저는 뭐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2월달 증시도 1월달 상승이 너무 밋밋했어요, 그죠? 그 연장선상에서 또 뭐 작년보다는 최소한 나을 수 있으니까 종목을 잘 찾아서 대응하시기를 또 그 종목들 우리 함께 또 보시면서 2월달 전략 잘 세우시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전문가님과 오늘 시황 알아보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떠한 종목을 공략해 봐야 할지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지난주 종목들 가운데 과연 어떤 종목이 좋은 성과를 보였는지 그것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MVP 종목 어떤 종목이었나요? 네, 이번 주에는 10% 이상 상승 종목이 3종목 나왔습니다. 네. 정말 이 어려운 장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네, 좋은 흐름들. 특히나 지난주에 새로운 수비수를 말씀 좀 드렸죠. 크래프톤. 네.
10% 넘는 수익률을 기록 턱걸이 했습니다. 10.3%. 네, 신고가 그래도 신고가잖아요. 그죠? 이 장세 어려운 장세에서도 일단 1월 31일 기준에서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10.3%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오늘 하이라이트 리뷰는 잘 보세요. 왜냐하면 이 종목들 세 종목 모두 이번 주 다시 출전합니다. 그죠? 수비수는 크래프톤 다시 수비수로 출전하고 왜 신고가를 기록했잖아요. 제가 항상 저항과 지지를 많이 차트에서 이평선을 제외할 때 추세를 볼 때 다른 거 다 차지하더라도 저항선 이 크래프톤은 35만 원 가격선을 넘어서 종가가 안착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얘는 뭐라 그래요? 이거를 저항이라 그러죠. 그죠? 저항이 뭐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다 물려 있는 선이 저항선이에요. 제일 많이 물려 있는. 거기만 가면 본전만 와라 하는 개미들 많잖아요. 그죠? 본전만 와라. 본전만 오면 던지니까 35만 원을 못 넘었죠. 그죠?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여기 툭 돌파하면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항선을 돌파하면 뭐가 된다 그랬죠? 지지선이 된다. 여기를 돌파하면 어때요? 여기 이제 오늘도 장 팍 밀리는데 안 밀리죠. 밑꼬리 달고 올려버리죠. 그죠? 이런 거예요. 이제 여기는 웬만하면 잘 안 밀릴 거예요. 35만 원은. 그죠? 그래서 물론 내일도 시장이 한 5% 꼬라박으면 같이 밀리겠습니다만은 그러한 그 외부적인 충격만 없으면 얘는 이제 가는 신고가에서 한 단계 주가가 이제 레벨업되는 지지되는 구간으로 변모할 것이다. 수비수 한 번 더 넣을 거니까 크래프톤 잘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또 밑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내일 제가 이러한 자료집 내용들을 정리해서 오늘 위너 11 10종목 모두 제가 이렇게 손흥민처럼 말씀드린 이 한 장만 기억하시라. 크래프톤 하면 이거구나. 아니 무슨 이유로 올라가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초단타 치더라도 일단은 이 종목들에 대한 정보를 레퍼런스를 쌓아놔야 다음에 이 종목이 나올 때도 대응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한 줄 상승 모멘텀은 이런 것들 이 AI 혁신 기술 그러다 보니까 이거 AI 혁신 기술 이거 한 글자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어도 어제 같은 경우 지난주 금요일장 같은 경우 이 딥시크가 나올 때 왜 게임주에서 크래프톤만 수혜주가 됐는지 왜 크래프톤을 꼭 집어서 주가가 신고가를 갔는지 이 화면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딱 한 장만 기억하고 계셨다면 크래프톤이다. 다음에도 딥시크 얘기가 나올 때 뭐가 올라가겠어요? 크래프톤이 올라가겠죠. 그죠? 리니지가 뭐 AI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확률형 아이템 게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봤을 때 수급도 뭐 수급 별 5개. 별이 5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오늘도 샀어요. 계속 삽니다. 밀어 올리죠. 그죠? 신고가를 안 갈 수가 있어요. 그죠? 신고가 라인이에요. 곧 돌파할 겁니다. 차트. 그죠? 실적 호조. 근데 테마가 없죠. 테마. 게임주가 가는 종목이 없잖아요. 그죠? 혼자 갑니다. 혼자. 그나마 하이브 같은 경우는 SM, YG, JYP 같이 가잖아요. 근데 게임주 가는 거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NC, 뭐 퍼러비스 다 뭐 넷마블이고 뭐고 다 혼자 가니까 좀 외롭긴 합니다. 외로운 종목은 상승 탄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수비수에 넣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안전빵으로 좀 갈 수 있는 퍼러비스 이 종목 크래프톤 오늘도 수비수 넣을 거니까 잘 보시고요. 두 번째 하이라이트는 엔젤 로보틱스입니다. 자, 엔젤 로보틱스도 제가 바닥권에서부터 계속 말씀을 좀 드렸던 거죠. 그죠? 이 휴머노이드 로봇. 그죠? 그래서 일단 상승을 출발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런 상승들 제가 계속적으로 구간마다 이 하이라이트, MVP 계속 차지하면서 로봇주 제가 몇 개 안 건드립니다. 딱 한 3개 정도 엔젤 그리고 이따가 또 종목도 말씀드릴게요. 다 좋은 수익률을 계속 1월 달 작년 연말부터 계속 거려주고 있어요. 왜요? 지금 시장의 주도 테마가 누구예요? 오늘도 안 밀린 섹터 어디예요? 로봇이잖아요. 그죠? AI의 최종 도착지 어디입니까? 로봇이죠. 그죠? AI가 최종 어디 지금 뭐 GPT 이런 건 뭐 이 구글링처럼 이렇게 서치와 뭐 이런 건 되게 지금 활성화되고 있지만 그것들이 결과적으로 눈이 뭉쳐서 어디로 와야 돼요? 로봇. 그죠? 한 10년 안에는 제가 또 어디서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으면 로봇이 막 제 얘기를 전달해주고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자 보세요. 11선 제가 제일 좋아하는 11선이죠. 그죠? 11선 치고 여기서 위너 11 갖고 오면 또 10% 20% 올라가고요. 그죠? 11선을 사시라니까요. 사시라. 여기도 11선이 깨졌지만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제가 왜 두 개를 동그라미 쳤어요? 여기 깨졌어요? 하루는 괜찮다. 11선은. 5일선은 하루만 깨져도 매도. 적산병 골든크로스는. 근데 밀어 올렸네요. 자, 오늘 또 깨졌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어떻게 돼요? 내일 11선 위로 올려놓는 거 확인되면 내일 매수하시는 거죠. 만약에 내일도 주가가 깨졌어요. 21선까지 밀렸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관종 삭제. 다시 적산병으로 다시 빌드업 할 때까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내일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내일 양봉으로 11선. 음봉이 상관없어요. 일단 주가만 11선 위에서만 종가가 끝나주면 무조건 매수입니다. 아시겠죠? 하루 미스나고 다음날 올리고 오늘 미스났지만 다음날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내일 시장 충격만 없다면요. 그죠? 그래서 내일 보면 다시 한번 우리 커뮤니티 하는 곳에서 이제 탔죠? 들어가셔야죠. 그죠? 말씀을 좀 종가에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미 이 종목은 판매 중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 종목들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 허무맹랑한 종목 하지 마시고 보시고 시메스도 잘 보세요. 11선 시메스 하루 깨지지만 다음날 하루 깨지지만 다음날 하루 깨지지만 다음날 어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갖고 온 거죠. 그죠? 그래서 주가 12% 이번 주 MVP는 수익률이 많이 안 났네요. 그죠? 시장이 어려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2% 종목 이거 매도할 일이 있어요? 매도할 일 없죠. 오늘도 장이 이렇게 폭락하는데 안 빠져. 양봉이 3개야. 그죠? 지수 음봉 계속 꼬라박는데 양봉이 3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들 시메스도 그렇고 엔젤도 그렇고 트래프톤도 그렇고 제가 이거 지난달에 갖고 왔어요. 지난달에 갖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시장에서도 이렇게 안 빠지는 종목들 제가 선점해 오니까요. 이번 주 위너 11 종목도 잘 살펴보시고 이 세 종목도 매수 타점 타이밍들 우리 또 커뮤니티 하는 곳에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10% 넘는 수익률을 기록한 크래프톤, 엔젤 로보틱스, 또 시메스까지 알아보고 왔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께서 이 3가지 종목, 이번 주 위너 11 종목에 다시 한번 출전할 수 있다라고 힌트를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주 위너 11 종목들, 과연 어떤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수비수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의 매도세가 강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선택을 받은 2가지 종목입니다. 네이버와 크래프톤 올라와 있고요. 미드필더 종목으로는 조금 전 소개해 주셨던 하이라이트 종목이었죠. 엔젤 로보틱스, ENF 테크놀로지, 또 약국 자동화 기기를 제조하는 JVM, 또 마지막으로 디어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격수 라인에는 시메스, 대동, 또 2가지 히든 종목 자리에 있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번 주 위너 11 종목들 하나하나씩 본격적으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어떤 종목부터 알아볼까요? 자, 일단 수비수에서 종목이 좀 교체가 있었습니다. 네. 네이버가 또 오랜만에 수비수로 크래프톤과 함께 수비수로 넣어놨고요. 자, 네이버요. 물론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들, 또 특히나 이제 하드웨어에서 AI가 소프트웨어로 관심이 변해가는 과정. 거기에 갑자기 딥시크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작년부터 그러한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됐었는데 딥시크가 한번 팍 치면서 화제몰이를 한 거지요, 그죠? 자,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카카오는 이제 이 오픈 AI의 뭐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 만나서 뭐 카카오와 뭐 협약을 한 해 만에 하면서 카카오 올라가서 뭐 카카오는 그렇다 치지만, 자, 저는 오히려 네이버가 한 번 더 기회를 찬스가 오지 않을까. 뭐 이번에도 똥볼 차면 이제 네이버 안 할래요. 아주 좋은 센터링이 올라와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2020년도 우리가 코로나 이 팬데믹 때 정말 그때 네이버 카카오 얼마나 축제였습니까?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그 집에서 할 수 있는 뭐 게임주들 나가지 못하니까요, 그죠? 뭐 웹툰, 뭐 OTT 이런 기업들 주가가 날아다녔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엔데믹이 오고 이제 주가는 거품이 빠지면서 45만 원짜리 네이버가 가슴 아프지만 15만 원까지 빠졌습니다. 네.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로나 관련해서 진단 키트 만드는 회사들, 뭐 시젠, 뭐 이런 기업들, 뭐 휴마시스 이런 기업들, 뭐 코로나 신약 만들다가 깝치던 종목들 다 결국은 뭐 몇 개 안 만들었지만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다 작살이 나는 건 맞죠. 왜요? 이제 안 팔리니까요, 그죠? 코로나 키트 하나에 뭐 줄 서서 없어서 못 사던 키트, 없어서 못 맞던 백신.
이제 다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끝난 겁니다. 거기서. 그죠? 기업도 끝난 거예요. 주가도 끝났습니다. 실적도 돌아갔죠. 그죠? 자, 근데 네이버는 돌아갔나요? 실적 보세요. 실적, 영업이익단, 매출단. 네. 2022년 여기 한번 정체 한번 보이고요. 그죠? 정체 한번 영업이익에서 한번 보여주고 2023년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 32%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네이버는 성장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언제까지 그러면 뭐 소셜하고 네이버 넌 먹거리가 뭐야? 남들 다 AI에서 해외 기업들 다 날고 기는데 우리나라 대표 네이버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너는 성장성이 없네. 이런 프레임 때문에 주가가 못 갔었는데 이제 뭔가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요? 실적이 잘못한 게 없거든요. 주가가 3분의 1 토막까지 날 실적이에요, 이게. 얘가 뭐 키트 만들어 팔았습니까? 그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얘 코로나 신약 만들어 팔았어요. 죄를 진 게 없단 말입니다. 뭐예요? 뭐 요새 재판이 유행이니까요. 무죄. 무죄. 죄가 없잖아요. 그죠? 성장성에 대한 이 주가는 성장성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죠? 실적만 갖다는 안 가니까 우리나라 국내장은 성장성을 찾아야죠. 이번 딥시크로. 그죠? 이러한 그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 우리가 작년에 하이닉스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봤다면 올해는 네이버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기업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같은 맥락에서 JVM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레임을 씌웠죠. 뭐예요? JVM은 의료 약국 대형 병원 가시면 이 조제, 이 카타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약국 조제 자동화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실적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약국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아마존도 약을 배송하고요, 그죠? 이제 약국도 여러 가지 봉제 장비도 국내 시장 점유율 90% 이상입니다. 해외에서도 계속 하고 있고요. 뭐 잘못했나요? 실적 보세요. 120억, 220억, 300억. 올해 상반기도 8.3% 증가를 했습니다. 실적이 한 번도 역성장한 적이 없어요. 근데 주가는 38,000원에서 2만 원까지 반토막이 났습니다. 왜요? 약국과 관련한 장비를 만들던 회사다 보니까 의료 대란에 직격탄을 맞았어요. 실적이 직격탄을 맞은 게 아닌데 주가가 센티적으로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아우, 의료 대란 이거 언제 해결될지 몰라. 실적이 정체 국면을 보일 거야. 실적이 정체되면 주가는 정체돼야지 왜 이렇게 반토막이나 났습니까? 자, 그러면 실적이 안 좋아질까요? 아니요. 올해 많이 좋아질 거고 의료 파업은 이 상태로 계속 갈까요? 아니요. 전국이 변화하면 의료 사업도 의료 파행도 여러 가지 해법을 찾으러 다시 올해 정신이 끝났습니다만 그러면 악재가 해소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 되게 새로울 건 없어요. 근데 주가를 눌러놨던 악재가 사라졌잖아요. 그죠? 악재가 사라졌잖아요. 이러한 측면에서 JVM도 실적을 제가 한번 그래서 미드필더에 껴봤고요. DOU 같은 경우도 1차 상승 기관이 만들었습니다. 기관 상승이 1차 붕 올라왔고요. 기관이 안 사니까 주가의 주인을 잘 보셔야 돼요. 기관이 안 사니까 주가가 삥 빠졌다가 다시 기관이 사니까 주가가 다시 씩 올라옵니다. 자, 여기가 1차 파동, 여기가 2차 파동이에요. 얘 왜 이렇게 주가가 세요, 얘는? 요새 엔터주 괜찮아요. 작년에 안 좋았죠, 그죠? 업황을 타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드디어 텐센트 뮤직과 협업이 시작이 됩니다. 텐센트 중국 시가총액 1위죠, 그죠? 미국 같은 경우는 구글과 같은 중국에서 기업이에요. 그래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가늠도 안 되는 그러한 알프를 갖고 있는 텐센트와 협업으로 주가가 계속 가고요. 기관 투자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잠깐 쉬다가 그러면 얘도 주가가 한 4만 원 이상 주가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주구장창 하락할 때마다 말씀드렸던 카페24 오늘 올라가는 거 보셨나요, 신고가? 그죠? 카페24. 지난주 갖고 왔어야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DOU 그런 아쉬움으로 DOU 한 번 더 말씀드렸으니까 얘도 이렇게 한번 빠지지만 이러다 카페24처럼 오늘 날 또 빵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올해 시작입니다. 중국 텐센트와의 협업.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일주일 만에 10% 넘는 수익률을 기록한 전문가님의 MVP 종목들을 확인해 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전문가님의 모든 공략주들에 대한 힌트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위너11 종목 가운데 공격수 라인에 자리했었던 두 가지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첫 번째 종목에 대한 힌트부터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오늘 위너 11 종목들 보시면 자 아시겠지만 자 특징이 아마 주식을 조금 짬이 있으신 분들 알아채셨을 거예요. 네. 트럼프 관세 노이즈에서 피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이 시장에 여러 가지 지금 노이즈에서 좀 피할 수 있는 종목.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즉 반도체와 관련한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좀 뺐고요. 네. 네, 그리고 뭐 수출주들, 뭐 자동차 이쪽을 좀 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남아요? 엔터, 로봇, 바이오 이런 거 남는 거죠. 그죠? 네. 바이오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바이오 갖고 왔습니다. 제가 작년에 상반기에는 이제 알테오젠, 하반기에는 리가캠만 바라 말씀 좀 드리겠는데 올해 왕은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스타트를 한번 올해도 제가 이 종목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적중률이 높습니다. 바이오 잘 들어보세요. 자, 작년에 제가 리가캠은 이제 이 ADC 기술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다. 여러 가지 학회에서도 굉장히 좀 바이오 업계에서 트렌드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근데 여기에서 기전을요, 약물 대신에 방사성 동위원소, 여기가 이제 여기 끝에 방사성 동위원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백질의 결합 후 암세포 손탕 사멸을 유도해서 표적 항암제죠, 그죠? 여기에 끝에 방사성 물질을 동위원소를 탑재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렵죠? 이 방사성 여러분들 암에 걸리면 방사성 치료를 받잖아요. 방사성 치료를 받으면 정상 세포까지도 다 작살을 냅니다. 그죠? 그래서 ADC 기술도 그러한 부분이나 표적 항암제도 그러한 측면에서 발전을 해 온 거죠. 이것도 역시 끝에만 방사성 동위원소가 붙은 거고 표적 치료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유도 핵미사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딱 암세포가 보인다. 그러면 화염 방사기로 다 죽이는 게 아니라 그놈만 정밀 타격해서 쫓아가는 유도 미사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시장이 좀 개화 상태이긴 해요. 그죠? 전 세계 시장 연평균 5.5%, 8.5%, 13조 원, 지금 29조 원으로 2030년까지 계속적으로 조금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 회사가, 이 바이오 기업이 이 방사성 의약품을 잘하는 게 뭐냐면 자, 바로 이겁니다. 이 티어 그룹들,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오들 뉴스를 보면요. 몇 조 원 규모의 시장 규모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동사 기업은 몇 조 원에 팔렸습니다. 이게 티어 그룹이죠. 왜? 바이오는 숫자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저 기업은 매출이 얼마고 영업이익이 얼마인데 주가가 얼마고 시가총액이 얼마입니다. 타적자인데 뭐 바이오 기업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재무제표로 숫자로는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죠? 항상 동사 기업이 비슷한 기업이 얼마에 팔렸지? 얼마 기업이 얼마나 라이센스 에러를 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교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노바티스가 18년도에 이 흐름을 좀 보면 전립선 암 치료제 이것만 보세요. 노바티스 시간이 없으니까요. 릴리 그죠? 아시죠? 노보노디스크, 일라이 릴리, 미국 시가총액 1, 2 기업들, BMS, 아스트라제네카, 파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이거는 이제 코로나 때 백신으로 유명한 회사들이죠. 이러한 그 글로벌 빅파마들이 18년도, 23년도 계속 이 기업들 유사 기업을 계속적으로 인수해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인수 금액도 3조 원, 뭐 2조 원. 근데 이 기업 시가총액 얼마예요? 3조 원, 4천억밖에 안 돼요. 이 기업보다 이 유사 티어 그룹 주가 M&A 기업보다 한 80% 세일? 여러분들 슈퍼 가고 마트 가고 80% 세일이랑 일단 짚고 봐야죠, 그죠? 돈 나기 전에 시가총액 4천억밖에 안 됩니다. 4,600억 정도 돼요. 굉장히 싸고요. 성능은 굉장히 좋아요. 그렇다고 뭐 성능이 안 좋은 게 아니고 굉장히 좋다. 이 기업의 이 부분들이 잠깐 시간상 자세한 얘기는 내일 하는 곳에서 커뮤니티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자, 이것만 알려드릴게요. 자, 이 기업이 오는 2월, 3월 중에 작년 아니요. 이제 조만간 발표될 예정입니다. 일상 말고 이상 결과가 일상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어요. 일상에서 아까 M&A 된 기업들 보셨죠, 그죠? 그런 기업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환자 임상 일상은요 환자 대상으로 했는데 한 68% 정도에서 100명이면 68명 정도에서 30% 정도 암이 괴멸되는 효과를 기록했습니다. 일상에서 이 정도 성과를 거론한다는 것은 거의 기록적인 일입니다. 거의 미라클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임상 일상을 걸었기 때문에 작년에 이 기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세계 암학회나 항상 보면 너 임상 어떻게 됐어? 만날 때마다 물어보는 거죠. 잘 지내? 잘 되고 있지? 넌 될 거야. 와, 기가 막히네. 이러한 계속적으로 관심을 받아왔었던 기업이 작년에 주가가 좋았다가 지금 다시 이제 이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과가 굉장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식약처에서요 올해 상반기에 1월 달이니까요. 식약처에서 이 치료 목적으로 사용 승인이 이미 났어요. 식약처 승인이 난 거예요? 파는 건가요? 된 건가요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암 말기 환자들 있잖아요. 이제 치료제가 안 먹히고 이제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환자들한테는 식약처에서 그래도 지금 임상 중이지만 이 약 한번 써보실래요? 마지막 희망이죠, 그죠? 그것도 승인 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승인이 이미 나온 상황이라 이거 자체가 임상 이상에 청실화가 켜지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네, 일단 업계에서는 릴리로 가지 않을까. 릴리, 그죠? 아시잖아요, 릴리, 미국, 그죠? 요새 비만 치료제로 한창 핫한 기업이 있기 때문에 1위로 가지 않을까. 작년에 알테오젠이 주가가 한 3배 올라갈 때 어디랑 에로했죠? 라이센스 아웃? 머크랑 했죠. 머크랑하고 주가가 이제 막 1년 내내 올라갔죠. 그죠? 아마 릴리로 라이센스 아웃이 진행이 만약에 된다면 저는 올해 이것만 할래요. 작년에 알테오젠만 했다면 저는 올해 상반기에 이것만. 재료가 나오기 전에 주가 위치가 아직 안 갔어요. 주가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주가가 바닥에서 계속 기었습니다. 독야 청청 뭐고 다 필요 없다.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마이웨이 가다가 갑자기 주가 불규등 거래가 터지면서 불규등 누가 갑자기 사모펀드에서 10만 주를 주가를 사더라고요. 근데 주가를 갑자기 꾹 올려놨어요. 뭐지? 뉴스가 있었어요? 뉴스 없었어요. 우리는 정보력에서 기관한테 지잖아요. 그죠? 근데 기관 투자자들이 뭐야? 이 정황상 이거 수상하네. 이거 뭐가 나올 때가 됐구나. 올려놓고 안 빼. 오늘 장이 이 작살 나는데도 안 빼. 오늘도 또 올려놔요. 기관에서 사모펀드에서 계속 최근 3일 동안 안 사던 애들이 찔끔 더 사는 거는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재료고요. 안 사던 애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주가를 막 급해 급한 거잖아요. 이거 누가 봐도 급해 보이잖아요. 그죠? 주가를 급하게 들어 올리는 거 보니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내용 임박이구나. 임상 이상 결과와 함께 더불어서 임상 이상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좋은 결과가 나오면 몸값이 높아지죠. 그러면 라이센스 아웃 비용이 높아져요. 그러면 릴리가 만약에 에로를 한다라고 치면 미리 딜을 치는 거죠. 야, 하기 전에 일단 내가 할게. 그죠? 이러한 내용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도 안 빠져라는 거 보고 진짜 임박했구나. 이거 기관애들 이거 똥미령 강아지처럼 사는 거 보니까 재료가 임박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 작년 알테오젠 하반기 리가캠 올해 상반기 요놈 아마 좋은 수익 내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첫 바이오주 갖고 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얘기니까 우리 또 커뮤니티 방에서 종목명 내일 꼭 확인하시고요. 너무 어수선하잖아요. 트럼프다, 뭐다, 반도체도 작살나 있고, 그죠? 자동차 갈 것 같지도 않고, 그것도 트럼프와 연계된 거이긴 하지만 2차 전지 하루 올랐다가 2, 3일 빠져버리고 바이오주들 이런 거 똘똘한 거 하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시장 눈치 안 보고 갈 수 있는 거 바이오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죠? 삼바도 괜찮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일단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로봇주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 좀 드린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코멘트를 해드릴게요. 조선소 만드는 로봇, 그죠? HD, 현대사모, 그러니까 기왕이면 다홍치마 여러 가지 로봇도 있지만 지금 유일하게 주가가 독야청청한 곳이 어디예요? 조선. 오늘도 안 빠지대요. 자, 그럼 로봇에서도 기왕이면 다홍치마 로봇 만드는 조선소의 로봇 만드는 회사 이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죠? 요거거든요. 조선소 협동 로봇. 그래서 보시죠. 해군 2함대 미국에서도 지금 우리
함정 수리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미국 함선 함대와도 관련한 종목입니다. 너무 재료가 좋지 않나. 그러니까 갖다 붙이면 다 갖다 붙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안 빠지죠. 오늘도 안 빠져요. 오늘도 뭐야? 오늘 같은 장에 감히 신고가를 내려고 그죠? 감히 네, 오늘은 허락을 안 해줬네요. 오늘은 문을 안 열어줬지만 장이 뭐 3%가 폭락을 하니까 오늘은 문을 안 열어줬지만 내일 시장이 안 무너지면 똑똑 어이쿠 문이 확 열릴 것 같습니다. 그죠? 문 두들기지도 않아도 열릴 것 같아요. 오늘 못 갔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적산명 돌파할 때마다 가더라고요. 쭉쭉쭉. 자, 이번에도 한 번 찬스입니다. 한번 툭 밀어냈다가 다시 적산명 났거든요. 오늘 미증시가 뭐 4% 이상 빠지지 않는다면 미리 오늘 두들겨 맞았으니까 내일 이거 무조건 시초가에 한번 잡아봅시다. 아시겠죠? 오늘도 우리 커뮤니티 하는 곳에서는 미리 오늘 종가 라인에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종목명 아직 확인 못하신 분들은 내일 장 초반에 로봇 하나 몰고 가시고요. 아까 바이오 하나 우리 히든 종목으로 꼭 매수하셔서 정말 어려운 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너 11 종목들 레퍼런스를 보여드렸죠. 수익 분명히 어려운 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2월 달도 함께 수익들 잘 챙겨보시고 이 리뷰가 아까 말씀 좀 드렸던 하이라이트 MVP 종목이 여러분도 계좌에 있으셔야지 이게 맨날 제가 여기서 설명만 하면 뭐합니까? 그죠? 종목명 꼭 확인하시고 이번 주 대응 뭐 명절 이후에 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히든 종목은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서 피해갈 수 있는 바이오주와 로봇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아쉽지만 히든 종목명은 방송 중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과 방송 시간 이후에 함께 하신다면 종목명과 함께 자세한 매매 전략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자막 하단 참고해 주세요.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우리 증시 오늘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세장 속에서도 12% 넘는 상승률을 기록한 전문가님의 공략주였죠. 시메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는 바이오주와 로봇주 제시해 주셨는데요. 히든 종목명은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